지금 한참 김장철이잖아요. 이번 김장 때문에 시어머니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된 말을 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머니는 저랑 남편이 야박하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글을 적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객관적으로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어머니 김치를 먹고 있어서 가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늘 같이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은 남편 외삼촌, 외숙모, 시부모님, 저희 부부 작년에는 200포기 한 것 같아요. 외삼촌 댁이 김치를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1년에 작은 통으로 두세 통 가져가는데 외삼촌 댁은 엄청나게 가져가십니다. 작년에 그날 김장하러 갔을 때 저렇게 많이 하는 줄도 몰랐기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외삼촌 댁이 김치를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것도 재료값을 안 주신 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번 김장은 외삼촌도 안 오시고 사촌 도련님, 그러니까 외삼촌 아들 둘도 안 온다고 하고 외숙모 혼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200포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사촌 시동생들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만 간다고 했습니다. 왜 남편만 오느냐고 하시길래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200포기 하는 줄도 몰랐는데 그때 김장하고 나서 완전 몸살을 며칠을 앓았는지 몰라요. 외삼촌 댁 김치까지 왜 저희가 해야 하나요? 사촌 도련님들도 안 오시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가족인데 같이 좀 해주지.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 애들이 이번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지. 일부러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 평소 외삼촌이 사고를 많이 치셔서 어머니가 외숙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으시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값도 안 받으시는 것 같고 남편이 말하길 외삼촌 안 와도 사촌 도련님들 안 와도 뭐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야박한 게 아니라 어머니 마음이 편하게 하시자고 지금 자식, 며느리, 아버님까지 고생시키는 거예요. 저는 외삼촌 댁 김치까지 하신다고 하면 그냥 저희 부부는 사 먹겠습니다. 남편도 말했네요. 외숙모 혼자 와서 뭘 얼마나 하나요. 배추 뽑고 나르고 다 남자 힘들어가는 일이고 외삼촌 동생들도 안 오는데 외삼촌도 엄마가 다 해주니까 당연한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할 순 없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너희 그럼 오지 마라, 사 먹어라 하셨고 저랑 남편은 네 라고 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전부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충 저런 대화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사서 고생하시는 것도 싫고 본인 마음 편하시려고 가족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 외삼촌 사촌 도련님들 안 오시는 것도 뭐라고 안 하시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계속 전화 카톡으로 야박하다고 하는데 저랑 남편이 나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객관적으로 조언을 주세요. 추가. 어떤 분이 저희 어머니가 외삼촌에게 돈을 빌리거나 한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 반대입니다. 시부모님에게 돈을 빌리셔서 그걸로 주식에 투자하시고 돈 다 날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댓글 반응을 보여주니 남편도 다 우리 부부랑 같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계속 남편이나 저한테 야박하다고 카톡 전화가 오시고요. 용서해 주겠다고요. 저 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말했네요. 어머님은 아들, 며느리 아버님 힘든 건 생각 안 해주시는데 어머니에게는 아버님과 저희보다 외삼촌이 먼저인가요? 저희는 그렇다고 해도 아버님 생각은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가족이지 않느냐 하시네요. 남편이 외삼촌은 일하느라 안 온다고 하고 동생들은 학교 다니느라 못 온다고 하고 우리 부부는 둘 다 주말에 빠지면 안 되는데 엄마 힘들까봐 연차 쓰고 오는 거였어. 우리도 안 되는 사정인데 무조건 맞춰서 오는 거라고요. 엄마 생각을 해서 외삼촌이 엄마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이란 게 있다면 출근 전에 오셔서 배추 뽑는 거라도 도와주시거나 퇴근 후 오셔서 무채라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외삼촌도 시누이 집에 외숙모만 보내는 건 아니죠. 김장을 1박 2일 하니까 당일 새벽에 오셔서 시부모님 댁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어머니는 평생 외삼촌이랑 같이 김장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김장김치 사 먹고 이번 김장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남편이 가서 도와드리고 대신 어머니에게 매년 외삼촌, 사촌동생 다 부르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하니 오지 말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안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심 삐치신 표현을 계속 하시는데 저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모르는 척 남편만 보내고 앞으로는 참석 안 하려고 합니다. 김장이 도대체 뭔가요? 왜 김장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해야 하는지 그냥 차라리 다 사먹고 말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제가 잘못한 건가요? 너무 한 건가요? 저는 너무 후련하고 좋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셔도 달게 들을 테니 꼭 객관적인 조언 부탁합니다. 나중에 남편도 같이 보여줄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외삼촌이 사고쳐서 외숙모한테 미안한 건 시어머니지 님과 님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걸 왜 자식 며느리 고생시켜 갚으려고 할까요? 할 말이 없으면 가족인데 너무하네, 야박하네, 계산적인 애로 죄책감 심어주려고 하는데 결혼하면 뭐 갑자기 가족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생긴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건 가족이 아니죠. 갑과 을의 관계인 거죠. 그나마 님네는 남편이 정상이라 다행이에요. 일부 정신 나간 남편은 당신이 좀 참고 해줘, 가족이잖아. 당신 안 가면 우리 엄마 고생해. 나이 드신 분 고생하면 좋겠어? 등 개소리하는 얼빠진 남자들도 있으니까요. 순이 결혼 전에도 했을 텐데 왜 순이가 안 가는 게 야박한 겁니까? 피에 한 방울 안 섞인 외삼촌이 사고친 걸 남의 집 귀한 딸인 순이가 왜 감당해 동참해야 합니까? 그나마 시아버지가 착해서 저지랄하는 거 두고 보는 거 대단하네요.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랑 연애를 7년을 했습니다. 남편은 좀 차분한 타입인데 전 감정 기복이 심해서 연애할 땐 남편이 절 많이 보듬어주는 편이었고요. 이런 사람이면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결혼하는 것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하니까 세상 징징이에요.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맨날 몸이 아프대요, 맨날. 남편이 뭐 현장직이면 말을 안 해요. 그냥 사무직이에요. 오히려 제가 온종일 뛰어다니는 서비스직이고요. 물론 피곤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그 소리를 들어야 하니 진짜 이제는 징징댄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자기야, 나 허리 아파, 등 아파, 목 아파, 어깨 아파, 이가 아파, 머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징징댑니다. 처음에 남편이 매일같이 아프다고 하니 걱정도 되었습니다. 온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하니까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냥 운동을 좀 하래요. 다른 병원을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헬스장 운동을 끊어줬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근력도 생기고 하니 꾸준히 다니자고 했지만 안 갑니다. 여보, 운동 안 가? 하면 운동하면 몸이 아프다고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운동을 갔다 돌아오면 자기야, 나 허리가 너무 아파 이러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쉬는 날 온종일 누워서 넷플릭스를 보는데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프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징징만 거립니다. 어느 날은 이가 아프대요. 이는 시간 끌면 돈이 더 드니까 빨리 치과 갔다 오라고 제가 스케일링하러 가는 치과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알겠다더니 안 가요. 왜 안 갔느냐고 하니까 피곤했대요. 그리고 또 이가 아프대요. 그래놓고 딱딱한 누룽지 한 봉지를 누워서 혼자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야, 나 턱이랑 이가 아파. 이럴 때마다 정말 대꾸도 하기 싫은 기분입니다. 저는 서비스직이라 스케줄 근무입니다. 어떤 날은 아침 7시에 나가고 어떤 날은 3시에 나가서 새벽에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와요. 온종일 뛰어다니고 다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집에 오자마자 듣는 건 자기야, 나 어디가 아파. 병원을 데리고 가면 문제가 없다고 하고 병원을 예약해주면 안 가고 아프다고 하고 사시사철 자기야, 나 피곤해, 나 아파. 질려요.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맨날 아프대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혹시 제가 모르는 병 같은 게 있나요? 했더니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아들이 얼마나 건강한데. 군대도 현역 신검 1급 받은 애야. 키우면서 병원 입원한 적 한 번도 없다. 상한 거 주워 먹고도 멀쩡한 새끼야. 그놈의 새끼 고생 좀 시켜라. 몸 좀 움직거리고 해야 몸이 피곤해서 징징 안 거리고 빨리 자지 하시더군요. 어제는 일하다가 제가 손을 다쳤습니다. 사무실에서 대충 약을 바르고 밴드를 덕지덕지 붙여서 퇴근을 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야, 나 등이 아파. 왜 이러지?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나서 어쩌라고, 아프면 병원을 가던가 운동을 하던가, 나보고 어쩌라고 매일같이 나만 보면 징징거리고 나보고 다 하라는 거야. 병원 예약해줘도 안 가고 운동 끊어줘도 안 가면서 징징거릴 거면 그냥 뒤져. 아프면 뒤지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왜 그러냐고 하네요. 왜 걱정을 안 하는 거냐고. 저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되나? 이런 걸로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까요? 저 정말 지겨워요. 후기. 출근하면서 답답해서 썼던 글이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았네요. 많은 분이 공감해주시고 화도 내주셔서 약간은 후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이거 말고도 저를 짜증나게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좀 후수한 거긴 합니다만 징징거리는 것만큼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남편은 밖에서 가져오는 모든 음식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져오지를 않아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마카롱 세트를 선물 받아왔는데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마카롱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아하고 받고 뚜껑을 열었는데 어떻게 들고 온 것인지 뒤죽박죽 섞여서 깨지고 뭉개지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짜증이 나서 됐다고 그대로 다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남편이 딸기를 사왔는데요. 딸기 요즘 비싸잖아요. 그 귀한 딸기를 사온 거 고맙죠. 근데 플라스틱 각에 들어있는 딸기 아니고 랩핑으로 되어 있는 딸기. 그 위에 본인이 신던 운동화를 올려놓고 왔습니다. 한 손으로 핸드폰 하면서 오면서요. 제가 왜 더럽게 딸기 위에 신발을 올려놓냐 하니까 랩으로 쌓여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핸드폰을 할 게 아니라 양손에 각각 들고 오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내가 지금 한 손으로 딸기 든다고 팔이 얼마나 아팠는데 그럼 다음부터 딸기 안 사와야 되겠다. 괜히 주려고 사왔다가 욕이나 듣네 하면서 제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며 말투로 지적질을 하며 서로 또 초점 안 맞게 싸웠습니다. 네, 말투 곱게 안 나간 거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서 너무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케이크 같은 것도 제가 못 시킵니다. 맨날 쏠려서 오거든요. 모양 엉망된 거 가지고 오면서 조금밖에 안 그랬다, 먹으면 다 똑같다 하며 또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사왔는데 징징징 합니다. 그날 제가 소리친 날도 토핑을 가득 올려져 있는 도너츠를 사왔는데 그게 다 엉망된 거 식탁에서 보고 더 짜증나서 폭발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글을 쓴 날 퇴근을 하고 남편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소리 지르고 심한 말해서 미안하다. 내가 궁금한 건 3가지다. 정말 아픈가? 아프다면 왜 그에 맞는 조치를 하지 않는가? 아프지 않다면 혹시 심리적인 문제인가? 이 질문에 남편 답은 그냥 했어 였습니다. 정말 아프진 않대요. 병원에 갈 정도는 절대 아니래요. 그냥 일하고 나면 평범하게 피곤한 정도? 심리적인 것도 아니래요. 관심도 충분하대요. 그런데 그냥 말하는 거랍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피곤해, 일하기 싫다, 배고프다 졸리다 하는 것처럼 별 뜻 없이 했대요. 딱딱한 걸 많이 먹어서 이가 아프니까 아프다고 했고 의자에 오래 앉아있어서 허리가 아프니까 아프다고 했고 출퇴근하면서 운전을 오래 하니까 피곤해서 피곤하다고 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3년 차예요. 초반에는 남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이 나이 되면 아플만하지 싶어서 병원도 알아보고 운동 알아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철마다 한약 지어 먹이고 그래도 아프다니까 약이든 뭐든 챙겨 먹이고 내 남편인데 이 정도도 못 해주나 내가?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제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아팠어서 울면서 안방에 누워있는데 퇴근하고 거실에서 넷플릭스 보던 남편이 전화를 걸더니 자기야 나 머리 아파 전염병인가? 하더라고요. 이미 걸려버린 내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것도 다 그냥 한 거라고 하니까 너무 뭔가 할 말도 없고 맥도 빠지고 내가 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 맥이 빠지대요. 진짜 아팠다고 하면 정밀검사를 받게 하고 댓글들 말대로 정신적 문제면 정신과를 갈 텐데 그냥이라니까 정말 저도 그냥 뭘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현재 남편은 시가에 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남편과 뭘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냥 남편이랑 얘기하기가 싫습니다. 지금 어머님 전화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하시길래 다 말했습니다.
매일 저만 보면 아프다 징징거리고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저도 사는 게 힘든데 의지할 부분은 하나도 없고 사람 질리게 만들어서 우울함이 옮을 지경이에요. 집에 오자마자 아프다 힘들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다가 제가 아파도 본인 옮을까봐 걱정만 하는 사람하고 앞으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요.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요. 어머님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래도 너희 사랑으로 한 결혼인데 혹시나 헤어지는 생각 같은 거는 하지 마라. 내가 정신교육 제대로 시켜서 보낼게. 하시네요.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 어머님 정신교육으로 나아질지. 최종 3일 정도 남편이랑 떨어져 있다가 집에 다시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결혼 생활을 안일하게 했다며 앞으로는 징징거리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아프면 스스로 병원 바로 가고 운동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야근하고 힘들면 본인이 집안일도 하고 각서를 써서 도장 찍고 어머님한테 복사본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더 믿어보기로 했어요. 들어보니 어머님한테 등짝을 후두려 맞고 제대로 혼났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라도 제 편이셔서 다행이네요. 이제는 저도 하나하나 참지 않으려고요. 또 징징거리면 그때는 진짜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거 맞아요. 관심병이에요. 관종병이라고 들어보셨을런가? 님이 계속 관심도 주니까 더 아프다고 해야 하는 거고 그게 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해보세요. 그럼 횟수는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과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야기는 해보세요. 아프면 병원 가고 운동 좀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만 살자 해야죠. 이혼 쉬운 거 아니고 다 이혼하라는 말만 한다 생각하실까봐 하는 말이지만 저런 사람 회사에서 잠깐 만나는 동료라도 내 긍정적인 심리 다 갉아먹는 것 같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남편이면 오죽하겠느냐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가정을 이룬 건데 님 정신건강을 좀먹게 하는 인간과 어떻게 평생을 살라 하겠습니까? 진짜 이혼 생각하는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